지난 5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거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일본 현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쿄 이호경 PD 특파원, 일본이 발표한 조치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3월 내내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게는 호텔이나 자택에서 2주간 대기하게 하고 이미 발행한 입국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킬 예정입니다.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도 중단되기에 사실상 입국 금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6개 항공사는 일본행 노선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항공과 대한항공만이 소수의 일본 노선을 운항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적기는 해도 이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을 포함해 확진자 수 1,122명, 사망자 수 12명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비교해 볼 때 10분의 1 수준의 검사를 진행해 왔기에 국내외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본의 취약한 방역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번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로나19에 둔감해 보이던 일본의 분위기가 지난 일주일간 급속히 변했습니다. 북쪽 끝 홋카이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남쪽 끝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일본인들의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서민들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화장지, 소독제, 심지어 쌀까지 사재기에 나서는 등 일본에서는 낯선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것은 현재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퍼져 있는지 정부 발표만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不安ですね。だもんでマスクと手袋、アルコール消毒。新型コロナのその判定についてっていうと、自分の家の周りの病院だとそういうチェックがしてもらえるようなところが少ないというかほとんどないので、潜在的にもらってる可能性もどっかである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よね。2月18日から2月23日でトータルとして言えば今我々の手元に集計しているレベルでは5700件ぐらいの実施をしているという実態があります。PCR 検査について申し上げますと、これはまず一つは能力の問題、確かにこれ限りがあ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 현재는 진찰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보건소를 통해 검역 당국에 검사 의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문조차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まだ重症ではないからとかですね、濃厚接触者とは判断できないからというようなお答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出ています。 하루 평균 900건의 검사밖에 진행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대응에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전문가인 가미 마사히로 씨는 일본 검역 당국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遺伝子検査 PCR 検査を早くしないと意味がないんです。ところが今厚生労働省は肺炎になった方の確定のためにやると。その理由は医療資源が乏しいからだって言ってるんですね。これはおかしいですよね。日本で民間の検査会社を活用すれば1日に約9万件、少なくとも9万件ぐらいはできます。そんなことはありえないです。日本では満員電車の通勤通学が常態化しています。1人感染者がいると10日後には12万人になるっていうシミュレーションもあるんです。私は、1万人から10万人いると思っています。 코로나19 대유행의 공포는 올림픽 개최마저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IOC の委員が言及している5月末時点でこの感染症の状況が現状と同じかあるいは悪化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開催すべきと考えていますか。そういったことがないように今懸命な努力を重ね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눈 가리는 식의 대응을 해온 일본 정부의 오랜 관료 생활 후
정치경제평론가로 활약하는 고가 시게아키 씨가 고온을 던집니다. 感染の、ね、拡大期に入るかどうかあと 1,2 週間が勝負ですということを政府は言ってるんですけど実はもうその時期はとっくに過ぎていてかなり手遅れにはなってるんですよと思います。だから一番大事なことはやっぱり安倍政権がその自分たちは間違ってたということを認めることだと思います。例えばいや確かに検査はね、もう全然遅れて、数も少なかったと。だ多分今の数字はもうはるかに実態より低いんでしょうということを認めてだからこそもうとにかくありとあらゆる手段を講じて検査どんどんしますと。 지금까지 도쿄에서 PD특파원 이호경입니다. 네, 일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0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이 상의도 없이 이런 건 좀 많이 당황스럽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에서 조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니까 우리 정부는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6일에는 상응 조치를 발표했는데 9일부터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죠. 근데 이렇게 협의도 없이 일본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를 대지만 첫 번째는 아베 정권이 현재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월드컵을 앞두고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개최에 불투명성이 지금 점점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본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코로나19를 방어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화 시대에 전염병 대응 방식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그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경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것이 최적 선택입니다. 반면에 이 전염병에 대처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국경 봉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합리적인 이 연구 결과에 따라 본다면 과연 일본의 이 선택이 정말 현명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곳은요. 그동안은 비교적 청정 지역이었다가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난 중남미 대륙인데요.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 지금 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말 브라질에서 60대 남성이 첫 확진자로 판명된 뒤에 중남미 대륙의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콰도르와 브라질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고요. 아르헨티나 8명, 멕시코 6명, 칠레 5명, 도미니카 공화국 2명 등입니다. 또 콜롬비아와 페루, 중미 코스타리카의 각 1명 등으로 모두 9개 나라에 52명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초기 확진자들은 이탈리아 등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온 경우입니다. 이후 이들로부터 2차 지역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브라질 상파울루와 이탈리아를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에콰도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뭐 손 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것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남미 대륙 일부 국가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예방 물품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2차 감염으로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에콰도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보시겠습니다. 에콰도르 항구 도시 과야킬에 약국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에콰도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서둘러 알코올과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몰린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물품이 동인하면서 혼잡이 빚어지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No alcanzamos nada, pues no alcanzamos. Y los que alcanzan sacan y venden, revenden. ¿A cuánto? 30, 25. No, pues no es eso. 약국의 알코올 판매량은 평소보다 7배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약국을 찾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Apenas me levanté, lo primero que se me vino a la mente fue
acercarme a las farmacias. En todas las farmacias están agotados. Por tal motivo me he acercado a las distribuidoras. 일부 약국이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자 거리 약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Lo que bajamos, la gente empezó a quejarse de lo que estaban subiendo el precio. Entonces yo empecé a cantar y ahí me nace improvisar. 에콰도르 관문인 수도 키토 국제공항입니다. 보건당국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열이 있는지 검사하고 손 세정제를 나눠줍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스페인에 다녀온 71살 여성이 첫 확진을 받은 뒤 이 여성과 접촉한 사람들이 줄줄이 감염돼 공항 검역이 강화된 겁니다. Que a las personas que vienen del extranjero ponerla en cuarentena hasta que pase todos los exámenes rigurosos. 지난달 말 지구촌 최대 축제 카니발을 치른 브라질. 매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이탈리아 등 유럽을 다녀온 뒤 감염 판정을 받았거나 이들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심 환자 수는 유동적이지만 매일 400~500명에 달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 기간 중 약 4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주요 6개 도시를 찾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as nós não tivemos ainda tempo suficiente para fazer essa análise mais pormenorizada para poder dizer, ok, o Ministério da Saúde concorda que é um caso suspeito. 브라질 역시 마스크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Máscara aqui está em falta. Então vai demorar pouquinho para chegar. 그나마 손 소독제를 구입할 수 있지만 마스크는 약국에 공급되자마자 1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갑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브라질 현지인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Tem muito chinês. Então o chinês vinha para comprar, para mandar para a família, para mandar, entendeu? 남미를 오가는 항공기 아니라 각국의 공항 출입국장에서만 마스크를 낀 여행객들이 가끔 눈에 띌 뿐입니다. Nosotros venimos con cubrebocas desde México en el avión, llegamos y somos creo que los únicos pasajeros, muy pocos con cubrebocas. 하지만 남미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예방 수칙을 강조하며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미 특유의 문화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볼키스와 서로를 안아주는 흔한 인사법에 대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즐겨 마시는 마테차의 경우 여러 명이 한 빨대로 돌아가며 마시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Nada, es cultural el mate, olvídate, no voy a cancelar un mate no voy a entrar en eso, no, para nada, igual que el saludo. 코로나19는 상인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의 전자제품 판매장은 재고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수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Por conta do vírus, né? Que vem da China e a importação que o dono daqui da loja compra deu uma parada. 브라질의 해외 수출에서 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콩과 철광석, 석유 등의 원자재로 이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해알 환율까지 급등해 소비자 가격도 점차 인상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이 보신 중남미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나이지리아까지 아프리카까지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정말 세계 안전지대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 멕시코도 예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 그 때문에 네. 그 멕시코에서 한 100명 넘게 죽었고 사실 megxico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서 멕시코 사람들은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황은 더 안 좋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자영 PD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확진자는 몇 명이나 늘었나요?
네, 현재 시각 7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4,636명으로 중국과 한국, 이란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우려했던 것처럼 주변 국가로 빠르게 확산됐고 현재 독일 717명, 프랑스 653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그 김자영 PD 특파원 계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각종 특단의 조치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8일 국가 전염병 경보 수준을 2단계로 올리면서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루브르 박물관도 며칠간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거리의 관광객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파리 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바꾸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지난 3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투표 결과 거의 만장일치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Par arrêté préfectoral, il a également été décidé de ne pas autoriser les rassemblements de plus de 5000 personnes en milieu confiné. Vous me concéderez facilement que le musée du Louvre est un espace confiné et qu'il accueille plus de 5000 visiteurs par jour, puisqu'en moyenne, c'est plus de 40 000 personnes qui fréquentent l'établissement.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휴관에 다수의 관광객들이 허탕을 쳤지만 직원들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You know, they're in a high-risk sort of environment with a lot of people coming in from different countries. So it makes sense why they want to sort of put the safety of their staff and themselves before.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유 차량 서비스 기사인 에브라임 씨도 고민 끝에 최근 차에 각종 소독용품을 비치해 놓고 문 손잡이와 자석 등을 수시로 소독합니다. Comme ça, tous les clients, après, ils viennent tranquilles. Il n'y a pas de problème. J'ai plusieurs des masques avec moi dans la voiture. Comme ça, si je vois des choses bizarres avec les clients, avec les passagers, on a mis des masques directement avec nous. 감염 방지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안경과 마스크로 중무장하기도 합니다. We are a little bit scared, so we try to protect yourself, like use the alcohol in your hands and put the mask.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프랑스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Certaines estimations nous disent que la perte en termes de recettes touristiques, ce serait à peu près 2 milliards de dollars. On a l'impression que c'est 4 fois ou 5 fois plus important que l'impact du SRAS. Et ça, c'est un minimum. 이런 가운데 그간 프랑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던 마스크도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판매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구입에도 제한이 생겼습니다. Compte tenu du fait de l'ordre de réquisition qu'a lancé le gouvernement sur les masques en stock et en production, nous n'avons aucune visibilité sur si nous allons en recevoir ou pas. 프랑스 정부는 마스크 생산분을 관리하고 지난 3월 4일부터 의료진과 처방전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료용 마스크는 약국에서 따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Nous avons reçu 10 boîtes de 50 uniquement et dans la journée tout était déjà réservé. Nous avons appelé les médecins du quartier et tous ont réservé une boîte. 그리고 지난 3월 4일 루브르 박물관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에 3일간 휴관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Entre-temps, la direction du Louvre a pris la mesure de la situation et ça n'est que hier que réellement des mesures concrètes ont été envisagées, parmi lesquelles par exemple la distribution de solutions hydroalcooliques. 프랑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그리고 이곳의 시민들도 코로나19 확산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의 문을 다시 여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 특파원 김자영입니다. 최근 중국 단둥 지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 신의주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중 접경 도시이자 최대 무역 거점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입니다. 이곳에서 이번 주 들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3月2号0时至24时，我省新增3例新型冠状病毒肺炎确诊病例，均为丹东市病例，其中普通型病例2例，轻型病例1例。 최근 사흘새 확진자가 4명이 나오면서 단둥 시내 전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공안까지 나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现在政府通告，在疫情防控期间不准聚集，你知不知道？知道，这就是俺们知道，你还照样允许这帮人在这打麻将啥为什么？ 단둥시 당국은 지난 3일 시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 휴업 명령을 내리면서 단둥 고려거리의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적이 끊기면서 썰렁할 정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작은 가게들이 영업을 좀 조금씩 했었는데 날씨가 영업 금지하고 그냥.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한국성 지역은 통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칫 역유입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갈 수 있는 요식업체라든지 동선이 있는 것들은 다 지금 폐쇄야. 한국 사람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식당 폐쇄를 해버렸어요.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단둥 거주자에 대한 검역 조치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해외 유입객은 2주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책임구역에서 이제 뭐랄까 영상으로서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종종 확인도 하시더라고요. 또한 해외에서 온 단둥 거주자는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일단은 12일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제 봐서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이제 통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자가격리가 해제되더라도 바깥 출입은 하루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제 14일 격리된 지난 사람들은 자유로이 이제 아파트 단지를 출입할 수 있었는데 그 이튿날부터 다시금 1인 1회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나갈 때 증서를 받아요. 이처럼 코로나19가 단둥에서 다시 고개를 들면서 압록강 건너 신의주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통행을 막고 있지만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1월 압록강과 가까운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평안북도 독림군에서 생겼는데 그분들은 중국을 오가던 화기였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감염되니까 다른 분들이 다 의심이 되고 중국에 체제하던 모든 분들이 의심이 된 거죠. 북한은 뚫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으로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설을 세기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 근로자들도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모두 격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7,000명이 격리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평양분들은 대부분 함경북도 무선군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격리시설을 거기다가 두었고요. 평양분들은. 그리고 평안 남북도 분들은 평안북도 선천군에 격리시설을 뒀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생명줄과 같은 중국 무역로를 봉쇄했고 밀수입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국제 제재에 허점을 메워주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 봉쇄가 길어질수록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도 심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양에서 오세균입니다.
네, 단둥 지역의 상황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 내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고 그러자 이제 중국은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원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나왔던 곳은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입니다. 때문에 이곳에 야생동물 상점이 발원지로 지목됐고 화난 수산시장은 곧바로 폐쇄됐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560多户吗？560多户，一户的话，平均拿出一户有4个人，里面有多少人？ 야생동물 상점이 지목된 이유는 바로 박쥐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박쥐가 사스 때처럼 코로나19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我们是大家都聚焦到一个市场里边，这个市场呢有这个非法的野生动物的交易。 중국에서는 2003년 사스의 감염원으로도 박쥐가 지목됐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야생동물 시장에서 거래돼 왔습니다. 应该说不可能是从动物身上传出去的。 하지만 야생동물 시장이 아닌 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주장이 감염자 발생 한 달 반 만에 처음 제기됐습니다. 중국 화난 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는 연구 보고서에서 우한 질병예방통제센터의 한 연구원이 실험용 박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됐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연구소와 화난 시장은 불과 280m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논문 발표에 때맞춰 중국 과학기술부가 실험실에 바이러스 관리 강화를 지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各主管部门也强调要加强对实验室，特别是对病毒的管理，确保生物安全。 그런데 갑자기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확산세가 꺾이고 다른 나라에서 확산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문제 제기를 한 인물은 중국의 사스 퇴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박사입니다. 但首先考虑中国，因为这个发源在中国，也可以这么说吧，就首先出现在中国，不一定是发源在中国。 한술 더 떠 미국을 의심하는 주장까지 쏟아졌습니다. 정광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 과학자는 미국의 독감 환자에 대한 혈청 검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양잔추 우한대학 교수도 여러 발원지를 가질 수 있고 발원 동물 역시 여러 종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코로나19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연구할 전면적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발원지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搞清楚病源从哪里来，向哪里去，提高精准度和筛查效率。 급기야 중국 정부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책임 떠넘기기에 본격 나선 겁니다. 企图让中国背上制造疫情灾害的黑锅，完全是别有用心。 중국 SNS에서는 코로나19를 한국의 신천지 등 다른 나라와 연관 지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책임 회피는 당장 쏟아지는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자의 80%는 증상 없이 스스로 이겨내는 만큼 자칫 발원지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였습니다. 근데 이 중국 측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하도 말이 바뀌니까 네. 좀 혼란스럽고 좀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은데요. 한 달 전만 해도 천상갑이라는 동물이 숙주 동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아니라 그러고요. 심지어 미국 측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요. 중국 외교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원지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던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중국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무마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성장을 하면서 G2라고까지 불려지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됐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번 전염병 관련해서는 초기의 대응도 실패했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져왔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후진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세계적 비난을 피해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이 동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발 코로나19고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가지고서 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됐는데 이렇게 책임 회피가 된다고 하는 게 참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맞습니다. 인정할 건 또 인정하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은 전 세계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도 영향을 미쳐서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동준 교수님이 준비한 소식이죠? 예, 흥미로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드론인가요? 예, 드론 맞아요. 근데 드론을 어디 쓰는지 보셔야 돼요. 볼까요? 再过，你们戴口罩就出来个啦，跟我回看。各位爹娘奶奶，不用忘哎，疫情期间不用打牌啊，给我告诉。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였네요. 저렇게 하면 뭐 직접 사람들 간에 접촉을 하지 않고도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경찰 수십 명이 이 수십 대의 순찰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될 일을요. 드론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드론 하나에 지금 열 감지 센서를 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화학 물질 불사기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격리 중인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화학 물질 분사기를 통해 가서 소독약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 드론이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 드론뿐만 아니라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딱 타면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공항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는 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식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답니다. 특히 놀란 게요. 이 후베이성에 다녀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는 남성이 있었는데 후베이성에 다녀온 걸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접촉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0.3초 만에 진짜요?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19를 막는다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지금 빅브라더라고 하는데요. 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감시하는 그런 사회를 빅브라더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이 이런 안면 인식 기술이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면 인식 기술이 개발이 됐지만 이제는 중국인이 누구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운영되다 보면 중국 정부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감시하는 용어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명과 암은 있지만 어쨌든 기술은 너무 대단합니다. 0.3초라니 요즘에는 우리 눈으로도 사람을 맞아요. 구별하기가 힘든데 네. 최첨단 기술 알아봤고요. 다음 크리스티안 씨가 준비했죠. 네, 저는 코로나19가 바꾼 문화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힌트는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안 고생했어. 이런 느낌.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중남 영상에서 봤거든요. 바로 이거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멕시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인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최근에 멕시코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건 이제 유행어 돼서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훈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기사 자기를 수여할 때 이 팔까지 올라오는 장갑을 끼웠다고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끼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끼웠다고 합니다. 외교의 풍경도 바뀌고 있어요. 이 정상들이 만나도요, 악수를 요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관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악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실제 독일에서는 이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악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래요. 네. 요즘 인터넷 보니까 인사법이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고 있어요. 막 발로도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영상들 봤는데 일단 우한에서 발을 부딪히면서 인사하는 방법이 생겼는데 그 이름은 우한 쉐이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늘고 있는 이란이라든가 나이지리아 같은 데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영상들도 화제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수 대신 빨꿈치로 이렇게 부딪히는 인사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도 요즘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박종훈 기자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래도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한번 먼저 힌트를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약간 배인 것 같은데 캡틴이... 저기 프린세스. 프린세스. 역시 바로 알아보시네요. 바로 사진 속 인물은요, 이 집단 감염으로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이 격리 정박됐던 배죠. 바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인데 여기에 선장이 바로 젠나르, 그다음 아르마인데 지난 1일에 승무원하고 승객 3,700여 명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선장이 끝까지 배에 남아서 승객들 하나하나 하선하는 걸 다 확인하고 본인은 가장 마지막에 내려서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달 가까이 여객선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또는 멘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던진 사람이 바로 이 선장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요. 함께 웃으면서 끝까지 버티자라는 멘트도 날렸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시낭송도 하고 본인이 늘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발렌타인데이 때요, 초콜릿하고 카드를 승객들에게 나눠주면서 하선 직전까지도 승객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I consider you the real hero of this journey, and I'm very proud of you all. God bless you, and 사랑합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멋지네요. 진짜. 네, 근데 이 아르마 선장의 선행과 그리고 바로 리더십 같은 게 바로 승무원들한테도 다 전해진 것 같은데요. 승무원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객들을 하나하나 보살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여객선의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활기차게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객선 안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갇혀 있으면서 답답했던 승객들, 그리고 이들을 걱정하는 밖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위로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위로도 되고 또 어떤 이 가족들한테까지 힘이 된 그런 선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아르마 선장과 승무원들 다 영웅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전 세계가 아르마 선장을 영웅이다, 코로나의 영웅 또는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모국이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하면 생각나는 2012년 사고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콩코르디아라는 여객선이 이탈리아 연안에서 좌초를 했는데 그때는 좌초하자마자 이 선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창궐한 이 상황에서 그 배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일을 하면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준 아르마 선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가판대였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건 우리 일상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 각국의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우려가 큰 상황이죠. 네, 그렇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나 이란에서 지난주에 굉장히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뭐 미국, 아시아 증시가 동반 폭락을 했는데 한 주간 폭락치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낙폭으로는 최고였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세계 경제 전망치가 속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OECD에서는요. 종전에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1.5%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가 됐죠. 반토막. 지금 경제가 지금 사실 뭐 좋은 상태는 아닌데 여기서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예전에 심각한 적이 있었나요?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바로 회복을 해서 3%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1990년부터 보더라도 계속해서 30년 가까이 그때를 제외하고는 3%가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1.5%가 현실화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면 뭐 어떤 산업이든 피해를 입겠지만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보는 분야 어떤 걸까요? 분야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첫째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종사하는 업종입니다. 그게 총 인구가 얼마냐면요. 전 세계 종사자가 3억 2천만 명에 달아요. 네. 그리고 한 해 매출이 5조 7천억 달러입니다. 어느 분야일까요? 공장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공장이 아니에요. 서비스 쪽이지 않나요? 서비스 쪽 맞습니다. 서비스 쪽인데요. 여행 산업입니다, 바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항공기들이 전부 다 여행 노선들을 다 중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 노선들을 많이 중단시키고요. 동남아 쪽으로 가는 여행 노선들이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가는 것도 다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식장, 결혼식도 다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행업계가 상당히 큰 타격을 얻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국제 행사나 큰 모터쇼 같은 이런 모터쇼들도 다 폐지가 되고 취소가 됐습니다. 페이스북 컨퍼런스도 관광객들이 다 줄어들면서 폐지가 됐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 행사들, 관광 산업 이런 부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계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 국내 학계는 5월 달까지 다 폐지입니다. 해외 학계는요, 오지 말라 그래요. 학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도 지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지난주에 일본 동경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 참여자가 2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원래 이 일본에 있는 동경 마라톤 대회가 이게 일본에서 가장 큰 마라톤 대회예요. 작년에 2만 명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낯선 축구 경기를 보게 됐었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인터밀란 축구 경기였는데 거기서는 뭐 관중이 없었습니다. 예, 꼭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썰렁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보통 이게 축구는 그 소리 나는 그 맛으로 많이 보는 건데 이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뭐 스포츠계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뭐 과거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도 이번에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게 언제 종식될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아니라 국지적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확산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불안감이 좀 덜했는데 지금 상태는 확산세는 크고 그다음에 현재는 백신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코로나19 같은 게 과거 사스 대비해서 최대 1,000배에 이르는 강력한 전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곧 이제 뭐 팬데믹까지 선언될 가능성이 네. 있는 상태인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이 아직 없고요.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외출도 되도록 안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뭐 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쓰는 일들이 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이제 쓸데없는 돈을 안 쓰게 되고 진짜 필요한 건 아니면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경제는 심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 당연히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GDP의 이제 16%를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몸집으로 엄청나게 불린 대신 체력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스 때랑 비교해 보면 사스 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0% 선 안팎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스가 돌아도 그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바로 탄력성 있게 중국 경제가 좋아졌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가 원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성장률이 6%도 쉽지 않다. 그래서 중국 경제 위기론까지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한 거죠. 이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요, 한 500만 개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산업이 중국과 아주 상호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한테 과도하게 의존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이 결국 가서는 이 전염병이 이와 같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세계 경제는 2008년, 2009년 있었던 그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계속 사실은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었거든요. 체력이 되게 약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은 외생적인 변수 하나에도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진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또 타격이 상당하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칫하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데 5달은 걸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연 2.3%에서 네. 2.0%로 낮춘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발빠르게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경제적 충격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나섰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5%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 인하가 결국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도 여파를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함께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요. 9.11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공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제 금리 인하는 소비를 좀 촉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 회복의 효과를 내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데 그 의도가 먹힐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제 위기를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역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거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각국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긴급한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11조 7천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10조 원을 편성을 했고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4,800억 원을 긴급 투입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또 언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대비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니까 세계적으로도 어떤 인식이 생겼냐면 우리 세계 경제가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엑소더스도 있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공급망, 이 공급망 안에서 중국에서 부품의 의존도가 너무 심했고 또 시장으로서의 중국, 앞으로 수출 시장의 뭐 4분의 1 정도를 중국에만 의존하다 보니 앞으로는 이걸 동남아나 다른 나라로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 역량을 키우지 않는 한 이런 돌발적인 사태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고 그 위해서 어떤 역량을 키우는 작업, 좀 더 장기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체력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감, 무력감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면서 마음의 체력도 기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